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쪽에 토론자분들 앉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주관을 해주신 이해숙 소장님께서는 이 간호학 쪽에서의 젠더 포럼을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또 우리 그 저술팀이신데 오늘 발표는 하지 않으셨지만 강경화 회장님 그리고 이주연 교수님도 잠시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숙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책의 집필을 저희가 이제 책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확산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면 신진 과학자 또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과학회랑 이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런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을 발표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더 깊게 그 젠더 혁신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의 그런 그 연구와 또 통찰력이 젊은 학생들과 이제 또 신진 과학자들에게 간호학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또 온라인에서 접속하신 선생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집필을 준비하시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숙 소장님 아주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집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포럼 자료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집필 책으로 만들어 갈 자료들이고 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는 안 하고요. 다만 젠더 혁신 센터에서는 아마 영상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들어온 것이 현재 없는데요. 그러면 강경화 교수님 잠시 나오셔서 저쪽에 준비하셔서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주영 교수님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의 강경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 준비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포럼의 제목이 간호학에서의 젠더 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쭉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도 많이 있지만 이게 영역을 너무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을 한다는 것은 현재를 관찰하고 성찰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성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앞에서 다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녀로 구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과거의 연구들은 남성과 생물학적 차이인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간호 실천 현장에서는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젠더, 그러니까 성차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젠더라는 용어를 이렇게 교육하고 넓게 이해하고, 왜냐하면 간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학문의 근원을 찾아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양육하다 돌보다에서부터 기원한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직업으로서 간호를 또 생각해 본다면 여성 중심의 그 발달사를 가진 간호학이라는 학문, 그 간호사라고 하는 학문에서의 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젠더와 관련해서는 이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적으로 다양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항상 제가 모든 연구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인데, 항상 간호사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탐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 간호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간호사인 본인에 대한 그 탐구는 상대적으로 덜 해왔다. 그리고 여성 중심인 간호사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탐구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다양한 젠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나의 동료로서도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현장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직 문화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화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박수빈 선생님이 설문조사에서 젠더 정체성을 측정하는 방법 차원에서 젠더 아이덴티티 인 US 서베일런스에서 투스텝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시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성 정체성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과 성 정체성의 표준화된 측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다른 측정법이 있느냐,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와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들 집필하시는 저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 김수 교수님께서 잠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젠더 혁신 연구소에서 초창기부터 발표를 하고 같이 공유했던 이슈이기도 한데, 젠더나 젠더 특성에 대한 그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기존에는 뭐 남성적, 여성적 이런 것들은 이제 불충분하고 부적절해서 초기에 백희영 교수님 그리고 스탠포드의 슈빙거 박사님 팀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된 그런 젠더의 특성들을 하부 영역으로 해서 제시한 그런 좋은 도구들도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설문 도구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개인 메일로 혹시 문의를 주시면 그 설문 도구에 대한 논문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간호대 서현주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이에 대한 오늘 포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이 젠더 혁신의 중요성 고려하고 확신시키기 위한 연구기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해숙 소장님께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용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젠더 혁신이라는 이제 그게 들어오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야유도 좀 하십니다. 젠더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이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한 그 유럽 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영어로는 젠더 디이노베이션이라서, 그러니까 젠더 어떤 그 다이멘션을 이제 활용한 그런 이제 혁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차라는 표현들을 전문가분들께서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논문을 쓰시거나 그럴 때는 그 바이올로지컬한 성과 사회적인 성의 특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름이 있으니까요. 그 다름을 이제 분석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의 다양한 어떤 변수로서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과 젠더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로 활용한다. 그렇게 그냥 그 복잡함을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쓰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논문을 내실 때 편집자들은 바이올로지컬 섹스하고 사회적인 성인 젠더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쓰라고 이제 권고하고 또 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저희가 또 선생님들께서 집필하시고 논의하시는 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집필진들 사이에서 좀 공통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함을 맨 앞에 좀 정리를 하는 게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은 너무 다행인 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김승임 선생님 회장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과학기술기본법에 이게 반영이 되었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성별은 biological sex and gender를 같이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등은 이제 거기에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을 같이 함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연구비는 그냥 연구자들의 자율에 맡겼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이제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연구 제안서를 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계기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에 대한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올해 12월 18일 날 젠더 혁신을 주제로, 그러니까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주제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또 저희 센터가 같이 공동 주관하는 그런 그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그 일련의 흐름은 실제로 연구자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 사업을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2025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는 그 포럼도 사실 젠더 혁신 센터에서 모든 비용과 이런 시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인적 자원으로서만 참여를 했고 모든 경비를
센터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내년 과제를 준비하실 때에 꼭 섹스 앤 젠더를 변수를 모두 고려한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귀중한 코멘트 받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주영 교수님도 지필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이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올 줄 몰랐네요, 오늘. 지필을 한 부분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책을 많이 참고했고, 그랬을 때 의학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호학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서 지필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간호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오늘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연구에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얻어간 교훈은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단순히 변수에 이제 섹스를 넣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느낀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체라든지 유전자,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남녀의 차이에 따른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떤지 정책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로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앞으로 저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필을 맡은 부분이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그냥 후루룩 돌려서 결과를 나타내는 데 집중을 하지 그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단계를 가는지 인공지능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결과를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남녀와 젠더의 성차가 어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지 정확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은 저희가 일일이 다른 연구로 이제 확인을 해야지 그 인공지능의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인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간호사로 있을 때 어떤 건강검진을 받고 교육을 할 때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여성분들은 그냥 여성분들 특히 노인분들도 그렇고 직접 교육을 하는데 남성분들한테는 영양의 교육을 직접 하면 교육이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분을 부르거나 심지어 뭐 제가 그 환자가 회장님이면 회장님 비서를 불러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굉장한 개선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젠더에 따라서 교육하냐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참 고민이 되는 것은 이걸 남자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 건지 아니면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걸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교육인 건지 그런 점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실무나 교육에 적용할 때 이 젠더 디퍼런스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좀 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주영 교수님도 지금 고민하면서 지필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간호학은 정말 복잡하고
탁 떨어지는 그런 답을 찾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시고요. 혹시 그 연자분들께서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맞춰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드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을 배려해서 여기 연자분들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 가지 것을 쏟아내다 보니까 하실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조사한 것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